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기장 꼼장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 제 방송을 오래 봤다면 다 아는 분이에요. 사연을 무지하게 길게 적으시는 분. 참고로 이분이 전에 보내준 사연 중에서는 사연 영상 하나가 2시간짜리 있습니다. 2시간짜리. 이번 사연도 무지하게 기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오랜만에 학교 쓰기 기념이자 다른 궁금한 것들도 좀 있어서 사연 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학수고대하던 최종 합격의 날까지 총 950여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붕어 형님도 기억하시다시피 완전 초시생 때는 마트에서 일하며 병행했습니다. 그치만 살아오면서 알바만 저로서는 그렇게 매달 170씩 꽂히는 돈이 잠시 잠깐의 행복에 느꼈고 30대 초반이 되자 점점 먹고 사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알바로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직장을 하나 잡고 밥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누나도 마침 군무원이라는 것을 소개해줘서 길고 진지한 고민 끝에 수험생활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직렬을 알아보다 제가 그래도 앉아서 행정 업무만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몸을 쓰는 일과 행정 업무가 공존하는 게 더 마음에 들었고 사회에서 유통과 물류 쪽을 많이 경험하고 재고 관리, 창고 정리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봐서 군수 직렬을 하면 딱이겠다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사실 공부 머리도 없었고 20대를 게임에 빠져 살고 뭘 하든 수박 거래할기식으로 해와서 초시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속된 말로 이러다 내 인생 진짜 터지는 거 아닐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더 간절하게 됐고 군무이란 직업이 결코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합격 후 임용돼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 터지지는 않겠다 싶어서 정말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초시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안 했던 저라 책상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닥치고 그냥 의자에 엉덩이 붙인 연습부터 해왔고 그러면서 점점 찐 수험생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는 디폴트 값으로 잡았었죠. 그렇게 초시 때 공부를 해오다 일과 병행하려니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퇴근하면 몸은 녹초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10시간 남짓 자고 또 출근해서 하루종일 몸쓰고 이도저도 안되겠다 싶어서 과감히 퇴사하고 전업수험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모아둔 돈으로 버티긴 했지만 수험생활 돈이 엄청 깨지더라고요. 책값에 인강비에 식비에 스터디 카페 비용에 그래서 중간중간 주말 알바도 병행하면서 했고요. 21년 3월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했고 6월 말 퇴사 후에 21년 7월부터 1년 코스 목표로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해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피랍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작년에는 군수 구급이 경쟁도 엄청 치열했고 필기 성적도 커트 플러스 1점이었고 면접도 그닥 잘 본 게 아니라 떨어지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정말 남들 주말에 술 마시고 노는 거 보면서 맨날 부러워하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놀 수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담배 한 대도 사귀면서 다시 스카이 들어가서 인강 듣고 공부하고 정말 하기 싫고 지쳐도 그냥 똥 씌운 표정으로 온갖 욕구 다 참아가면서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 완전 노베이스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니 세상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졌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멘탈 박살나는 건 기본이고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이 닥치고 받아들여란 식이니 그게 너무 멘탈을 박살냈던 것 같아서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제 1년간의 좆빠진 노력을 면접관 3명에게 순식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어서 그치만 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서 받아들이고 다시 1년간 걸어왔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작년에는 알아가는 맛이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냥 만사다 지치고 너무 하기 싫었지만 행정법의 경우에도 소송과 심판을 주로 배우는데 작년에는 소송 여건, 1심, 재판 관할 등등 이런 법적인 지식을 배우면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러면서 더 빠져들고 재미라도 있었는데 다시 공부하려니 정말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말로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살면서 남하고 법적인 다툼 할 경우도 드물고 설사 한다고 해도 대부분 변호사 쓰고 말 텐데 그치만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생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기 싫어도 똥 씌운 표정으로 꾸역꾸역 버텨왔습니다. 정 하기 싫으면 책 대신 어플로라도 공부했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었지 군시직 공무원은 되고 싶었던 마음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해가면서 꿋꿋이 버티면서 걸어온 결과 올해 피랍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면접도 학원 플러스 스터디 2개나 하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빡세게 준비했습니다. 모의 면접으로 말하는 연습도 많이 했고요. 사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면 거의 결승골인 지점에서 문이 닫힌 거나 마찬가지라 멘탈이 진짜 박살나거든요. 내가 뭐 문제의 아이인가 싶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고 멘탈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었기에 올해는 최종 합격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최종 합격을 제가 해냈다는 것에 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 감격이고 정말 2년 만의 성과라 그런지 그 성취감이 더 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서는 힘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패배자로 남는 게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재도전을 해서 이런 값진 결과를 얻어서 제 자신 스스로도 이런 느낌을 알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고 저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모두가 인정해 주신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공부했기에 면접 충격이 더 세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에겐 다 때가 있는 법인 것 같고 그게 올해가 아니지 싶습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면탈이 제게 주는 기운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소식을 접한 후 순간적으로 기나긴 수험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혼자 펑펑 울었네요. 학교만을 바라보고 그동안 친구와 먹은 아무도 안 만나고 인간관계 다 끊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만 하고 맨날 후줄근한 반바지, 추이닝 차림으로 개찐따처럼 지내왔던 지난 각오들을 떠올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더 많고 공직에 가서도 분명 쉽지 않겠지만 기본에 충실하며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이상 제 학교 쓰기를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방면에서의 궁금한 점과 도움을 바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합격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제 정말 합격을 해서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앞서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돈이겠죠. 현재 돈도 없는 상황이라 대출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이 나이 먹도록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선배이자 해안이 넓고 지식도 풍부하신 부모 형님 및 시청자분들께 조언 좀 구하고자 문의를 드려봅니다. 우선은 군수가 전국 단위라 어떤 지역으로 발령받을지도 모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차도 필요할 테고 집이야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형편상 집 이상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선을 그으셔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차일지 싶은데 당연히 가진 거 좆도 없는 애라 별볼 없는 차로 시작하고 임용 후 월급 받아가면서 돈 좀 모은 다음에 차를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 같은 차에 대해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한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차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차를 알아볼 때 어떤 점 위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지도 고민했고 각종 대출 상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친구 말로는 마통을 뚫으면 진짜 인생 나락가고 골로 갈 수 있다면서 그런 거 함부로 뚫는 게 아니라고 은행별로 자동차 대출 상품이 있다는데 그런 거 알아보고 사는데 부모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월급 받으면 월세야 그냥 내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초기 정착금이나 등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시스템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저도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찾아보는 등 최소한의 정보를 찾아본 노력을 했는데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어떤 정보를 들어야 하고 걸러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다 보니 형님에게 문의드립니다. 대충 계산 때려보니까 구상업원 기준 실수령 180으로 잡으면 월세 플러스 자동차 관련 비용만 해도 100 정도가 깨져서 80 정도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 현실로 다가오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치만 저는 그래도 이 상황이 그나마 좋고 훨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겪어야 하는 거고
언제까지 우문한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독립이라서 애초에 독립을 원하게 됐고요. 또한 더 이상 알바로 전전긍긍 안 해도 되니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아서 가는 것에 좀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라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박봉이 월급 받아서 돈 관리하는 것도 점점 배워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영님 비롯해서 저를 지켜봐왔던 시청자분들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제 사연을 통해 어느 정도 제 성격을 읽으셨겠지만 저 같은 성격,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교육생활과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강이 딱주아님 비롯해 시청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는지, 너무 추상적이고 두서없지만 사소한 꿀팁이라 좋으니 댓글로라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 최대한 그래도 잘 읽었죠.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거 사연을. 예. 여러분 이런 긴 글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약갑니다. 이분 이거보다 3배 분량의 사연도 한 번에 보낸 적 있어요. 3배. 일단 멘탈 단어가, 이분 사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요. 똑같은 내용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재탕하고 재탕하고. 일단 이분 간단하게 하자면, 일단 국무원 시험을 작년에 이제 최종 불합을 했습니다. 불합을 해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올해 최종 합격했어요. 예.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국무원 9급 군수직으로. 예,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예,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부풀리고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었어요. 예. 그냥 간단합니다. 맞죠? 작년에 떨어지고 힘들었지만 다시 도전해서 올해 최종 합격했다.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 내가 성격이 좀 못난 구석이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요약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런 내용을 이만큼 부풀린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할 말이 많아요. 예,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예, 저번에 축하드렸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좀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교육받아 들어가시나요? 일단 이분 사연은 뭐 여러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발표가 언제 나왔죠? 언제 나왔고 한번 찾아볼까?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2023년 국무원 채용 일정. 일단 최종 합격 발표가 10월 16일에 나왔네요. 10일 전에 나왔네. 네, 확인해 보니까 저분 육군 군수직이거든요. 육군 군수직 9급이에요. 아, 임용이 얼마 안 남았네. 임용이 이제 11월 1일이군요. 보자, 6일 남았구나. 바로 들어가네, 바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국무원이 뭐 공무원이긴 한데, 12월 1일요. 사실 뭐 나쁜 직업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 뭐 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아요. 사실 공무원 직렬 중에 가장 좀 죄송합니다. 꼼장님 죄송한데 좀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공무원 전직렬 중에 의원 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진짜 높아요. 참 들어간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팩트는 팩트니까. 왜냐?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어. 물론 저분은 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겠지만 그 왜 힘든지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그만두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알아야 돼.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겪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군무원, 말이 군무원이지 거의 뭐 반부사관이에요. 군무원 겸 부사관입니다. 거의 직업군인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장교, 부사관 직무 따로 있고 군무원 직무 따로 있는데 지금 군무원 원래 직무하고 군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같이 해야 돼. 꼼짝은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군무원들은 군복도 지급받고 총기도 수여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네. 총기 수여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총과 관련된 훈련해야겠죠. 이제 경계근무도 사야 되고 그리고 각종 훈련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아는 게 좋아요. 내가 원래 할 일만 하겠다. 물론 뭐 할 일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합격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군무원이 굉장히 수당이 박합니다. 수당이 박해요. 군무원도 당직을 들어가는데 당직이 10,000원 아닙니까? 10,000원? 네,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방 꼴딱 새는 근무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수당이 10,000원. 근데 적자예요. 적자. 당직 들어가면 적자입니다. 왜 적자인지 아십니까? 이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한 끼 사 먹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하면 그거 해가 10,000원 받으면 손해야 손해. 기름값에 밥값까지 해버리면 10,000원 넘잖아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 좀 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하거든요. 아직 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지금 당직 수당이 10,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10,000원.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른 거예요. 오르기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인데 그 10,000원 올랐습니다. 아무튼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부대기 때문에 또라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라이도. 아, 집에서 원룸 해준다고요? 원룸 해준다는 건 뭐 전세 자금을 해준다는 겁니까? 일단 카페 같은 데 물어봤어요. 차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아마 차가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군부대가 외딴 데 있거든요. 외딴 데 있기 때문에 일단 도보나 자전거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를 뽑아야 될 겁니다. 차를 사야 될 거야. 다 차를 뽑아야 된다 얘기할 거야. 아마 카페 같은 데도 많이 물어봤어요. 합격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물어보면 차가 없이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무리가 안 가는 데 추천해 주실 만한 차 어떤 차가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가 나은 것 같은데. 아반떼 한번 볼게요. 보통 중고차 제일 많이 살 때 아반떼 많이 가잖아요. 아반떼 MD가 아반떼 MD도 싸진 않구나. MD 계열로 가면 되지 않나요? 아반떼 MD.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아반떼 MD가 한 600에서 한 800만원 사이네요.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650인데 키로수가 62,000 이제 사고차 같기도 하고. 아, 사고차네. 역시 싼 이유가 있었어.
예, MD가 아반떼 MD는 아니면 이제 소나타 와이프 소나타 둘 중에 하나. 예, 잠깐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사실 뭐 차를 엄청나게 잘 본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키로수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보험료 이건 다 제로 채우고 연식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이력이 없어야 돼요. 예, 사고 이력이 제일 중요해. 예. 이게 없어야 돼. 교통사고 이력. 요즘에는 중고차 팔 때 이 사고 이력 있냐 없냐가 다 나오거든요. 예. 아무리 키로수가 적어도 사고 이력이 있는 차는 웬만하면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좀 연식이 오래돼도 사고 안 난 차가 제일 좋아요. 사고 안 난 차가. 예. 가장 봐야 될 게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예. 옆에서 봐갖고 아니면 내가 봐갖고 일단 사고 난 거 난 거니까. 예. 안 박은 차. 이게 무조건 있으니. 그 다음 키로수인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키로수 연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무조건 이걸 먼저 봐야 돼. 무조건. 근데 마이너스 통장 못 뚫을 겁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못 뚫어요. 꼼장원이 팩트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저게 뭐 직장 구한다 바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뚫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제 개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돼요. 기본은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한 직장을 다닌 지 1년 넘은 사람. 아,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그 친구랑 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 차 아닙니까? 새 차 비쌉니다. 비추. 그 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차는 좋아. 좋은데 새 차입니다. 새 차. 새 차 사라는 거잖아. 친구는. 친구 맞아? 아, 구모 월급 뻔한데 새 차 사라고. 셀토스 여러분 구형차 어디 있습니까? 셀토스 중형 중고가 2천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친구 맞습니까? 셀토스 이거 중형이 2천만원 밑으로가 없어요. 이게 구형 모델도 2천만원 밑으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고 자동차 한 가격 있잖아요. 가격을 한 600에서 800? 요 정도 선에서 잡아야 돼요. 네. 아까 저 말씀드린 투싼 스포티지 코나 셀토스는요, 지금 신차 기준으로 중고차 사더라도 2천만 넘어요. 2천만 넘습니다. 왜 친구가 저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님 형편하고 친구 형편하고 다르기 때문에. 친구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좀 살죠? 님 집안 형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 같은 거 쉽게 얘기해. 자,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3,100만원. 그 앞전에 스포티지 한번 볼까? 스포티지 4세대. 4세대도 1,500이 넘습니다. 네, 1,500이 넘어요. 취등록세까지 하면 2,000 넘습니다. 4세대도 1,500 밑으로가 거의 없어요. 한 1,300. 오래된 게 1,400.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 MD나 네, 그 정도가 제일 좋아. 아반떼 MD나 AD 사고 경력 없는 거. 네, 이게 제일 나아요. MD가 제일 나아. MD가 지금 뭐라도 구형차도 같지도 않고 중고차에서도 굉장히 좀 거래도 많고 많이 팔린 차도 하고 검증도 많이 됐거든. 많이 팔렸다는 게 그만큼 검증이 많이 된 차예요. 그래서 아반떼 MD 쪽으로 가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그 차로 가면 2천만 이상 돈 나가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2천만 이상. 근데 저 군무 월급 뻔한데 아마 저 차 사면 적자예요. 적자. 5년 동안 돈 못 모아요.
그 마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통 개설 조건이 예, 직장 근속 1년 이상. 예, 아직 들어간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뚫어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대출 같은 거 하다 봐. 공무원 대출. 공무원이 좋은 게 공무원 그 직장 대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공무원 실물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공무원 관련 대출이 있어요. 자, 그걸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왜 마통을 좁으려고 그래 공무원이. 마통은 최후의 수단인데. 예. 공무원 직장 대출이 있으니까 공무원 신용 대출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세요. 그 금리가 싸요. 일반 대출보다. 공무원이 좋은 게 그거예요. 신용도가 높으니까 일반 직장인보다 이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통은 됐고, 이 대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신용 대출. 요거 알아보십시오. 네, 있네요. 이 은행마다 다른데 이건 좀 발품을 팔아야 돼. 예, 공무원 신용 대출 같은 거 좀 알아보세요. 이거 은행마다 조건도 다르고 금리도 달라요. 그래도 일반 그 대출 상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일반 사기업 다니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공무원 신용 대출. 요걸로 이제 알아보시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공무원 신용대출. 아까도 얘기했죠. 마통은 직장을 다닌 지 1년 이상. 네.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나서 마통을 뚫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마통을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마다 다른데 6개월 기준 잡는 것도 있고 1년 잡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공무원은 발령의 최전방으로 날 겁니다. 예. 웬만하면 위로 다 갈 거예요. 후방을 못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방으로. 대부분 티오가 나는 게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우리 꼼장이도 아시겠지만 육군보다 이제 국방부가 공무원 인기가 더 많거든요. 굉장히 치열하. 왜냐하면 국방부는 아시겠지만 위치가 좋잖아요. 근무지가 좋고 이제 이동이 딱히 없으니까. 서울 안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구급 인기 많은데 저는 육군이니까 육군이면 아마 최전방 갈 겁니다. 최전방 어딘지 아시죠? 포천, 동두천, 의정부, 파주, 연천, 양구. 네, 요쪽으로 갈 겁니다. 요쪽 중에 한 군데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쪽 중에 한 군데. 요쪽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깡촌이고, 예, 뭐 딱히 이렇게 뭐 갖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외로울 겁니다. 가면. 특히 양구 가면 진짜 외로워요. 양구 가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공자분이 그 군무원 합격하신 분들 발령지가 아마 다 그쪽으로 할 거예요. 그쪽으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 중에 한 군데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뭐 살다 보면 적응하겠죠. 차도 뭐 뽑겠지만 이분한테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분이 사실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하게 가장 안 좋은 성격을 가진 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말해서. 이분이 일단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마통보다 그 공무원 시용대출 같은 거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그 마통을 이상하네. 최하 증명서마다 마통 뚫을 수 있다고요?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공무원 시용대출은 안 된답니까? 아니면 누나한테 월급 나올 때까지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생활비 정도만 좀, 그러니까 한두 달 버티면 되잖아요. 월급 나오면. 지금 포함되고. 직구하는 거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당장 한두 달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돈만 좀 지원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월급 나오면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왜 난 대출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집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당장 가게 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밥이나 뭐 생활비 같은 거 그게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비 정도 어떻게 조달되면 한 달 버티면 월급 나올 거 아니에요. 월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숨통이 트이잖아요. 근데 왜 처음부터 자꾸 마통을 뚫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나한테 얘기는 해봤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정착을 해서 들어가서 첫 달 월급 나올 때까지 뭐 어떻게 그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는 것 같아. 아니 자동차 사면 저 자동차 대출로 사야 되고 마통하면 또 마통 빚도 있잖아요. 이자도 있잖아요. 마통이 이자가 높아요. 자동차 사더라도 중고차 저 캐피탈로 사면 또 금리 높아. 왜 처음부터 빚을 벌리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되도록이면 안 벌리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 빚을 내더라도 최소한도로 내고 덩어리 적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한 달은 버티는 거. 버텨서 월급 나오면 그걸 계속 갚는 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부터 왜 계속 마통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지방에 근무해도 마통을 뚫어서 생활하는 분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공무원 중에.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뭐 공무원 합격하나 공무원 월급이 밥보인 걸 알고 있는데 아니면 신용대출 같은 걸 얼마 좀 대출 받으시죠. 그러니까 마통을 뚫으면 문제가 뭐냐면 마통은 또 금액이 크잖아, 이게. 그리고 아까 집에서 그 부모님께서 원룸을 구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 구해준다는 게 뭐예요? 뭐 전세금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보증금을 만약에 준답니까? 얼마까지 준대요? 집에서는. 여기 보면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이게 해준다는 게 어디까지 해준다는 건지 얼마까지 해준다는 건지 이것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해. 최소 이게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확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세금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보증금만 내주겠다는 건지. 맞아요. 이바요님. 맞아, 맞아. 차라리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좋아. 은행은 웬만하면 손을 안 타는 게 좋아요. 물론 가족이 돈 벌어야 하는 게 아니긴 한데 마통을 뚫으면 문제가 뭐냐면 마통은 크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금리가 세단 말이야 이게. 마통은 괜히 못 갚는 게 아니에요. 마통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님 그거 하셔야 돼. 님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벌면 어떻게 돼?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돼.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돼. 안 받는 쪽으로. 대출 피하는 쪽으로. 얼마까지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 없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뭐 얼마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금액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 막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까지 해주는데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보증금 해주면 보증금 해주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생활비 쓸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잘 들어요. 꼼장을 잘 들어. 님은 지금 당장 첫 달, 두 달을 버티는 그 돈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생활한 돈만 필요한 거잖아. 그럼 그 돈만 어떻게 내가 메꿀 수만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월급 나오니까 그 월급까지 충당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돈만 어떻게 마련하면 돼.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얼마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보증금 만약에 얼마 나온다고 하면 보증금 이거니까 이 나머지 또 내가 생활하는데 정착하는데 좀 쓰면 안 될까? 지원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설령 이제 타지로 간다고 해서 돈이 쪼들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집 구할 때 보증금 얼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얼마만 좀 지원해줘. 내가 월급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보증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얼마까지 가능한지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윗지방은 보증금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보증금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대출 안 받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웬만한 건 해결 가능하네요. 웬만한 건. 그럼 됐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격적인 문제. 500요? 그러면 500이면 저 윗지방이 보증금 500까지 가나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아, 500이네 이게. 딱 500이네. 그 포천 같은 데 보면 보증금 200, 300짜리 있어.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어. 찾아보면. 예. 여기 부해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생활하는데 보태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주고 500짜리 구하는 게 300짜리 정도 구하는 게 낫겠네요. 300선에서. 물론 500짜리가 많긴 하네요. 300짜리도 있어, 300짜리도. 예. 보증금 300짜리 방 구해서 그 나머지 남는 부분 생활비로 쓰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요거 성격.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군대 조직은 여러분 군대도 겪어보겠지만 군대 뭐가 힘들어요? 또라이들이 많죠. 사이코들이 많아. 물론 사회에도 사이코가 있지만 군대 사이코가 있지 리얼 사이코예요. 특히 군대 가보면 약간 까다면 까다는 식이 많단 말이야 이게. 일단 들어가면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시킨 대로. 군소리 안 하고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사관, 장교들 이런 분들하고 좀 나름 있잖아요.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을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적을. 좀 모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원수지간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입대. 군대 재입대하는 거. 예.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그냥 뭐 윗사람만 잘 따르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우리 꼼장어리 문제가 되는 게 저분이 약간 본인 입장에서 뭔가 좀 도의 안 맞는다거나 뭔가 좀 많은 거 시킨다거나 그러면 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물론 이건 이제 님이 나중에 이제 군대 조직 가가지고 음 겪어보면 알겠지만 이 군대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고위무들 중에 굉장히 좀 상태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알람하고 끼는 것도 중요해요. 군대에서 보면 약간 친해지기 싫은 사람들 좀 적당히 친해져야 돼. 어차피 자주 얼굴 봐야 되니까 그분들 같이 써야 되고 그래서 그냥 굽신대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하시고 예. 이미 이 생각 가져요. 이 군대라는 조직은 안 보면 그만이 아니에요. 계속 봐야 돼. 저도 시든 간에.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 새롭게 하시고요. 예. 뭐 괜히 막 이렇게 좀 억울한 게 있다고 막 달래들지 마시고. 예. 그러면 진짜 이 공직생활 꼬입니다. 군대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상명하복이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내하고 따르고. 근데 이거는 님이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한테 군대 네가 직접 가서 겪어봐라. 겪어보면 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왜냐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아남냐. 그냥 가누고 길게 큰 트러블 안 일으키고 그냥 적당히 잘 지내고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뭐 꿀팁이라는 게. 어서오세요. 이건 사실 이미 겪어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 군무원 조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하더라도
각자 나온 부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군생활 했다고 해서 다른 부대 똑같아 이렇게 못하잖아 이게. 예. 내가 겪은 부대만 알지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몰라요. 전희경도 마찬가지야. 내가 겪은 부대만 알지 옆 부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고참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뭐 기숙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겪어보고 적응한 수밖에. 대신에 꼼장언이 뭔가 있잖아요. 기분 나쁜 게 있다고 막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항명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항명할 것 같아서 문제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들어오면 난 여기서 일단 가장 짬밥이 낮고 내 편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 윗사람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 시킨 대로 한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한다는 생각 안 가집니다. 처음부터 잘한다는 생각 안 가죠. 처음부터 잘해서 누가 있어. 예, 어차피 천천히 알아 나가는 거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딱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 적응하세요. 예, 잘 적응하시고 그 상사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예, 선만 넘지 마시고 뭐 실수로 못해가지고 욕먹더라도 그거 가지고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분 사연 제가 진행해 봤는데 사실 걱정되긴 합니다. 이분이. 예. 걱정되긴 해요. 과연 이 군대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찌 합격은 했지만 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적응해야죠. 분명히 들어가고 나면 저분 입장이 달릴 거야. 지금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겪어보면 또 그때 가면 또 사람 바뀌어요. 원래 공무원이 그래. 공무원 이제 합격하기 전까지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인간하고 나서 들어가면 또 그때 가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무튼 이제 잘 들어가시고요. 잘 들어가시고 나중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군무원 그리고 힘들다고 하니까 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가 뭐 군무원 안 좋다느니 아니면 뭐 군무원 뭐 의원 면접이 높다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차피 님은 그거 알고 지원한 거잖아요. 절박하심이 지원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근무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